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생각의 툴 또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프레임 하면 여러분 무슨 그 현상이 떠오르세요? 창문 프레임 뭐 이런 미술 뭐 어떻게 미술 작품 프레임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툴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핑크 대왕 포시의 얘기도 했는데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사각형 안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원형 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프레임을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프레임 안에서만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스리는 사람들은 프레임을 제작하고 만들어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제작된 프레임 안에서만 이것이 좋다,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판단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프레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프레임은 자기 삶에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의지로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왜 왔을까요? 사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되게 살기가 좋아서 왔겠죠. 살기가 좋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가지는 권리, 의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도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프레임을 이제 돼 가지고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보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그 프레임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그 좀 핫한 21세기에 핫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막스 그리고 레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제작을 해놨냐면 노동자 농민의 세상이 곧 옳은 세상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 노동자 농민은 괜히 있는 갖는 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 인류 이상적인 사회는 노동자 농민 곧 약자나 피해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되어야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을 딱 제작하자마자 가장 빨리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그 프레임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념 대립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그 프레임을 딱 갖다 걸면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 프레임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열광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세상으로 그래서 국가의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의 명분이 만들어졌는데 그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상에서 나는 왜 왔을까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아니요.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땐 하나도 뭘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완 사람인데 맨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국가에서 왜 왔어요? 프레임과 현실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걸 계급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명분으로 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뭐든지 간에 계급이 존재하고요, 계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다스림을 하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그 어느 세상에 가서도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모든 다수의 못 가진 사람들이 찬양한 그 세상에 딱 유일한 당 하나가 있어요. 권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 두 개나 아니면 견제하는 권력이 집권 세력에 대한 권력이 두 개나 혹은 여러 개 됐다면 북한이 저 정도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올 일도 없겠죠. 사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프레임에 딱 빠진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 욕망, 탐욕, 권력에 대한 지향점, 이런 게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을 위한 국가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막 숭배를 받아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내가 국민들에 대해서 의무를 실행해야 돼요.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란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국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줘야 그때 제대로 된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임무를 권력이 지키지 않아도 될 때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가지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가진 놈들만 위한 세상이 돼도 괜찮을 때는 저렇게 김씨 일가나 권력을 가진 몇몇만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해도 된다라는 궤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보세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 나라라고 다 얘기하고 참 명분 말은 참 좋은데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람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표현의 자유도 별로 없고요. 사실 국가 권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해도 제대로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만큼 권력이 강력해지면 국민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아도 국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인문학자 한 명은 양심은 힘이 동반될 때 효과가 있지 힘이 없는 양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왔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어요. 북한을 찬양하고 또 뭐 중국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은 꼭 반미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왔을 때에 그 기본 오게 된 동력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신적 프레임, 약자 프레임, 너의 불행은 다 그들 때문이야 라는 프레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삶에서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너의 그 힘든 거는 너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야 라고 누가 얘기해 주면 무엇이 생기냐면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이 심리적 본능은 혐오, 복수, 현실 부정, 그것 외에 책임에 대한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거,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겠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보려고 안 해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약자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내 주족이고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인간적 행위를 해도 다 자기를 동조해주면
친구가 되고 숭배의 대상이 돼요. 참 예전에 이성의 제일주의를 막 참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성 제일주의를 막 세계에 보편화하던 그때게 현실에 점점 오면서 우리의 이성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실험을 걸쳐서 밝혀냈어요. 그래서論문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참 쉽게, 우리의 관념은 참 쉽게 변형되고 이질화되고 착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참 나는 북한보다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역사의 투쟁의 과정 속에 이렇게 됐는데 그 투쟁에 공적을 세웠다는 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실 제가 그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우리 국가의 시스템 덕분인데 그 시스템을 세운 사람들을 그 시스템을 흔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불행이나 자신의 그 불평이 남 때문이야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너예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 괜찮겠죠. 그런데 자기 이익을 얻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들이 정신적 노예가 될 때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말하는 노예는 무엇이냐? 인간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조종당하는 그래서 도구로 활용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약자 프레임, 피해의식 프레임 그리고 남 탓하는 프레임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정치가들이 활용한 이 프레임인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발로 가자면 국민들이 프레임을 만들고요. 자기 삶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인들은 그 프레임에 맞춰서 색깔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신, 생각을 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세계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